진짜 빨리 보시려면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네네. 유튜브는 저희가 키우면서 받자마자 바로 올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보는 방법은 youtube.com/딱TV, DDAKTV 치시면 저희 받아갖고 거의 같이 올리기 때문에요. 그건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저께 올라간 거 저희 다 들어갔고요. 여기 화면에 지금 보게 되면 네. 예. 딱 여기 보면 예. 아이고 이거 딱한 종목 그 두 남자 쇼 키움 이게 여기 있고요. 예. 그 제가 이제 그 저 머니터리 방송 제가 출연한 것도 혹시 보신 분을 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또 딱한 종목도 여기다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속도는 여기가 제일 빠르다. 어. 네, 제일 빠르니까요. 시청자분들 거기 딱 TV 들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독 신청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뭐 저희까지 안 나가지만 네. 그 저 메일이나 이런 거를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구독 신청해 네네. 놓으시면 그러면서 발빠르신 분은 벌써 1172분이나 여기 구독해 놓으셨거든요. 1170분이 웬만한 개인들이 하는 거 중에 작은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해갖고 연예인들 쫓아다니는 애들은 5,000명 되죠. 그렇지만 저희 같은 이 업계에서는 1170명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빨리 보실 분은 이거다. 오랜만에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랜만에 팟빵 그 들어가서 한번 댓글을 한번 볼 텐데 지금 보게 되면은 한성호 FNC 엔터 한성호의 이제 주식 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 이제 메일이 받아갖고 공매도 치고 그거 받아갖고 매도하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은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만 더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게 아이튠즈에 딱 한 종목 에피소드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뭐 7위 했어? 4위에 했어요. 4위. 대박이네. 예, 4위에 올라왔다라는 얘기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댓글은 안 들죠, 안 달지. 예, 욕을 내셔갖고 차단된 댓글도 있고요. 그 저희는 신고한 적도 없어요. 예, 고퀄리티 방송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고퀄 녹음하고 노력하고 주동인 있죠. 전문가님이 나오면 두산중공 의견 부탁드린다고 에스크림 있습니다. 네. 에스크림. 예, 두남자쇼에 대한 댓글이고요. 딱 한 종목에서 보게 되면 딱 한 종목도 어제 올라갔죠. 그죠? 어제 이제 올라갔으니까 아직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쭉 댓글에 대한 쪽 강연에 잘 듣고 갔다라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댓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요즘 칭찬도 많았는데 IT 이제 또 시장 욕먹기 규모. 시작할 타이밍이야. 예. IT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그 마우스 클릭지라는 거 좀 소리 안 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그리고 한 편당 500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집중한다. 네. 한 편당 500원이면 뭐야? 이거 500 한 편당 500인데 500만 원인지 500원인지 5천 원. 이 한 편 보는데? 네네. 500원. 제발 좀. 여기 써 있네. 결당학신님이 500원입니다. 혹시 단위가 없어 오해하실까 봐요. 500원. 그리고 계속 이거 얘기하면 혼나는데 유튜브에서는 광고 좀 클릭하셔야 돼. 네네. 우리가 한 달에 이거 해갖고 얼마 벌어? 2만 원인가 번다 그랬나? 네네. 2만 원 광고 해갖고. 하여튼 그건 해갖고 하여튼 그렇게 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시장은 상당히 좀 그동안 비해서는 조용한 편입니다. 특징주 하면 딱 현대차가 생각나겠죠?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죠. 이제 말로는 뭐 폭스바겐 때문에 그렇다. 뭐 대신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데요. 그러면 현실화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가 3% 이상 올라가고요. 현대길라, 글로비스도 4% 이상 올라가고요. 기아차도 3.7% 올라가고 오늘 결국 자동차 주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가 있어 보이고요. 몇몇 특징 따로 있겠는데요. 여하튼 오늘 외국인도 매대세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주식 올라가는 것이 뭐 시장에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한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2시간 정도 됐는데요.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내리는 가운데에서의 플러스, 지수 플러스, 이게 이제 투자 심리가 가장 이제 양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일단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현대차, 어제 유가가 또 반등을 했죠. 유가가 이제 착공, 그거 뭐죠? 착공인가요?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이제 핑계로 해서 유정수, 유정수가 이제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한 이제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대한 이제 호전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석유 화학주들 이런 것에 대한 반등도 이어지고 있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조정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IBB 이제 그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가 4.48%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힐러리 이제 그 발언이 힐러리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그 수세에 몰렸죠. 왜냐면 이제 버니 샌더스가 지금 아이오와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 보게 되면은 1, 2위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니 샌더스에 대한 이 뺏긴 것을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이 부분을 좀 만회해 보고자 힐러리가 지금 이제 제약 업체에 대한 그 폭리를 갖다 저지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쪽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급락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화두가 지금 시장에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쪽 우리 시장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은 그렇게 크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시장만큼 조정에 대한 쪽이 이제 크지 않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그런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힐러리 뭐 얘기도 있겠지만 뭐 그 기폭제가 된 건 사실이 되겠죠. 힐러리 이제 아이오에서 이걸 졌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 다 다시 뭐 1등을 회복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 이제 회사들에 대해서 제약주의 제약회사들 폭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특정하게 이제 기생충과 관련해서 이제 감염에 대한 치료제가 있는데 35달러였는데 하루 만에 750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3달러. 그러니까 뭐 나라프림. 뭐 수십 배가 올라갔는데 50배. 거기에는 하여튼 가만 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수님이 되더니 너무 민감하셔요, 지금. 정확하게 해야죠.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 그 뒤에 누가 있냐면요. 그게 뒤에는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그게 인수가 됐어요, 그 회사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인수했죠. 헤지펀드만 많았는데 그에 대한 비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당뇨병 치료제. 또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가 3년 동안에 주가 뭐 아직 회사 그 주가는 모르겠고 제품 가격이 5배 올라갔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보면 흥미로운 게 미국에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 미국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제품이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안 올랐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근데 미국에 올랐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가격질을 한 거잖아요. 갑질한 거잖아요. 이번에 기생충 감염제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딴 것들이 효능이 쫓아가지 못한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몇 년이에요? 그 병 나온 지가 약 나온 지가요. 그 약이요? 그 약 나온 지가 지금 잠시만요. 그 약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 그러는데 뭐 50년 전에 나왔다. 아니 50년 됐나? 30년 얘기하려다 혼날까봐 확인하려고 50년 넘은 거거든요. 50년 넘은 약인데 갑자기 튀어 올라간 거예요. 100% 갑질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평들이 많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 압박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일인데요. 거기도 이제 오바마 케어 덕분에 어찌되었건 간에 그동안에 의료 사각지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적당하게 돈이 있으면 완전히 죽는다 그러거든요, 미국은요. 폐가 망신한다는 거래요. 한번 제대로 병 걸리면. 그래서 아주 돈 많은 사람은 상관없고 아주 없는 사람들은 또 살려준다는 거예요. 뭐 많지는 않게도 살려주기까지 하는데 중간에 있는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는 미국에서 의료보험 때문인데 결국 그래서 지금 오바마 케어가 많은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저 이제 아는 제 집안 어른들 미국에 계신 분 계시는데요. 의료보험 한 달에 2,500불 정도네요. 의료보험만 은퇴하신 분인데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미국의 의료.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암이나 뭐 검진을 하면 보통 5만 불, 3만 불 막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애지만 우리나라 뭐라 그러죠?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말고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테스트 뭐 하는 거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거가 상당히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불평불만들이 워낙 많은 김에 또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힐러리가 한 말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7월 달에 6월 말 7월 초에 출장 갔다 와서 주거 얘기한 게 바이오에 대한 버블 얘기가 미국에서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신 나오는 거가 핀테크다. 사물이 뜨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일련의 흐름이다.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이런 것들이 일련의 흐름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데니스 로카트 연준 총재 있잖아요. 네. 그 총재인데 연내 금리 인상 유효 요 얘기 좀 잠깐만 해주시고 넘어가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쪽에서 던지려는 의도는 뭐냐면 네.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이제 유효하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연준이 이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이제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전히 그 시장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그 옐런 남편의 그 논문이 뭐였냐면 네.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은 아무 누구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가 없죠. 누구나 다 헷갈리는 거거든요. 기관도 헷갈리고 개인도 헷갈리고 모든 투자자가 다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연준은 계속해서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혼란스럽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은 지난번에도 틀렸죠. 왜냐하면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의 이제 그 설문조사에 대한 쪽에서는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았고 내년 1월이었는데 여전히 뭐 연준은 올해 인상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도 주체별로 좀 체크 좀 맞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쪽은 외국인에 대한 매도 강도가 어제보다는 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1,900억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300억 정도 매도였는데 코스닥이 41억 매도,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256억 매도니까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쪽이 자연스럽게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는 상황에 대한 쪽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쪽에서 선물 시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뭐 선물 시장 어제도 뭐 그렇게 별다른 큰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쪽 매도가 없었죠. 어제도 선물 시장 쪽에서 매도가 없었는데 오늘도 역시 매도 없이 약간의 매수 정도에 대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잠시 후에도 또 우리가 이슈 돌직구 시간을 하겠지만 우리 또 자동차하면 또 이승원 대표 교수잖아요. 네. 자동차 전공, 우리 석사님, 자동차 주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동차 주식을 어떻게 보냐고요? 네. 눈으로 본다는 얘기, 그런 허접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폭스바겐 이후에 여하튼 어제 오늘 오르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안 되죠. 네. 말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워낙 싸니까 올라오는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뭐 자동차 주식 여기서 뭐 28만 원까지 19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올해 고점이죠. 올해 고점이 뭐 19만 원 근처까지 간다고 해서 이상한 거 하나 없죠. 그래도 여전히 장부가 온던데. 20만 원도 싸죠. 20만 원도 싸죠. 25만 원도 싸죠. 25만 원은 안 싸죠. 25만 원은 안 싸요. 안 싸죠. 그건 안 싸죠. 네.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어제 유럽, 이제 폭스바겐이라는 주가는 VOW인데요. 심벌은 VOW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도 거래되고 다 전 세계에서 거래돼요. 런던에서도 거래되고 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본주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거래되잖아요. 17%가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딴 것들이 좀 올라갔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벤츠도 올라가야 되고 BMW나 지금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우디는 폭스바겐이 같은 그룹이니까 의미 아니고요. 도요타라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움직인 게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웃긴 게 뭐냐면 어제 나온 거잖아요. 어제 시장 반영 안 되고 오늘 올라가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아니죠. 어제 나온 게 어제 나왔었어요. 무슨 소리 하세요? 일요일 날 낮에 봤는데 제가.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맞에 나니까 어저께부터 올랐어야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올랐었는데 어제 내렸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일요일 날 오전에 운동하면서 뉴스를 봤거든요. 미국 뉴스를요. 그래서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억까지는 계산이 잘 되거든요. 조 단위 넘어가면요. 계산이 잘 안 돼요. 근데 대박입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양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오늘 아침 시장은 상당히 좀 그동안 비해서는 조용한 편입니다. 특징주 하면 딱 현대차가 생각나겠죠?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말로는 뭐 폭스바겐 때문에 그렇다. 뭐 대신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 하는데요. 그러면 현실화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차가 3% 이상 올라가고요. 현대글로비스도 4% 이상 올라가고요. 기아차도 3.7% 올라가고 오늘 결국 자동차 주식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 정도가 있어 보이고요. 몇몇 특징 좀 따로 있겠는데요. 여하튼 오늘 외국인도 매대세 이어지는 가운데 자동차 주식 올라가는 것이 뭐 시장에 제가 봤을 땐 거의 유일한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2시간 정도 됐는데요.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내리는 가운데에서의 프로스, 지수 프로스, 이게 이제 투자 심리가 가장 이제 양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일단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현대차 여제 유가가 또 반등을 했죠. 유가가 이제 착공 뭐죠? 착공인가요? 이 부분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이제 핑계로 해서 유정수, 유정수가 이제 줄어들었다. 뭐 이런 것으로 인한 이제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투자 심리에 대한 이제 호전을 좀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현대차,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석유 화학주들 이런 것에 대한 반등도 이어지고 있고 어제 이제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조정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은 IBB 이제 그 나스닥 바이오 인덱스가 4.48% 급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힐러리 이제 그 발언이 힐러리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그 수세에 몰렸죠. 왜냐면 이제 버니 샌더스가 지금 아이오와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 보게 되면은 1위를 뺏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니 샌더스에 대한 이 뺏긴 것을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이 부분을 좀 만회해 보고자 힐러리가 지금 이제 제약 업체에 대한 그 폭리를 갖다 저지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쪽을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급락이 좀 나타났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이 제약 바이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규제로 이어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화두가 지금 시장에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 쪽 우리 시장의 제약 바이오에 대한 조정에 대한 쪽은 그렇게 크지 않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정은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 시장만큼 조정에 대한 쪽이 이제 크지 않다라는 게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그런 흐름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힐러리 뭐 얘기도 있겠지만 그 기폭제가 된 건 사실 되겠죠. 힐러리 이제 아이오에서 이걸 졌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전부 다 다시 뭐 1등을 회복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이오제 회사들에 대해서 제약주의 제약회사들 폭리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특정하게 이제 기생충과 관련해서 이제 뭐 감염에 대한 치료제가 있는데 35달러였는데 하루 만에 750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3달러. 그러니까 뭐 나라프림. 뭐 수십 배가 올라갔는데 50배. 거기에는 좀 가만 계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수님이 되더니 너무너무 민감하셔요, 지금. 정확하게 해야죠. 죄송합니다. 근데 보면 그 뒤에 누가 있냐면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게 아닙니다. 그게 인수가 됐어요, 그 회사가.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헤지펀드가 인수했죠. 헤지펀드만 많았는데 그에 대한 비판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당뇨병 치료제. 또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 치료제가 3년 동안에 주가 회사 그 주가는 모르겠고 제품 가격이 5배 올라갔다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보면 흥미로운 게 미국에는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 미국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제품이 유럽이나 우리나라는 안 올랐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근데 미국에 올랐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가격질을 한 거잖아요. 갑질을 한 거잖아요. 이번에 기생충 감염제도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딴 것들이 효능이 쫓아가지 못한다.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 이거 몇 년이에요? 그 병 나온 지가 약 나온 지가요. 그 약이요? 그 약 나온 지가 지금 잠시만요. 그 약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뭐 50년 전에 나왔다. 아니 50년 됐나? 30년 얘기하려다 혼날까봐 확인하려고 50년 넘은 거거든요. 50년 넘은 약인데 갑자기 튀어 올라간 거예요. 100% 갑질이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평등이 많다. 그리고 특히 거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미국 정부의 재정 압박이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일인데요. 거기도 이제 오바마 케어 덕분에 어찌되었건 간에 그동안에 의료 사각지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는 아시겠지만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로 적당하게 돈이 있으면 완전히 죽는다 그러거든요, 미국은요. 폐가 망신한다는 거래요. 한번 제대로 병 걸리면.
그래서 아주 돈 많은 사람 상관없고 아주 없는 사람들은 또 살려준다는 거예요. 네. 네, 뭐 완치는 안 해도 살려주기까지 하는데 중간에 있는 중산층이 몰락하는 거는 미국에서 의료보험 때문인데 결국 그래서 지금 오바마 케어가 많은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뭐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저 이제 아는 제 집안 어른들 미국에 계신 분 계시는데요. 의료보험 한 달에 2,500불 정도 내요. 의료보험만 은퇴하신 분인데 네. 그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미국의 네. 의료가.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암이나 뭐 검진을 하면 보통 5만 불, 3만 불 막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애지만 우리나라 그 뭐라 그러죠? 그 의료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말고 그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테스트 그 뭐 하는 거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그거가 상당히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불평불만들이 워낙 많은 김에 또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힐러리가 한 말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7월 달에 6월 말 7월 초에 출장 갔다 와서 주거 얘기한 게 바이오에 대한 버블 얘기가 미국에서 많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신 나오는 거가 핀테크다. 사물이 뜨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일련의 흐름이다. 인공지능이다, 로봇이다 이런 것들이 일련의 흐름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그 데니스 로카트 연준 총재 있잖아요. 네. 그 총재인데 연내 금리 인상 유효 요 얘기 좀 잠깐만 해주시고 넘어가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이쪽에서 던지려는 의도는 뭐냐면 네. 연내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이 이제 유효하다라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아직까지도 연준이 이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이제 지속적으로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전히 그 시장에서 어떠한 결정적인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그 옐런 남편의 그 논문이 뭐였냐면 네.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상황은 아무 누구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수가 없죠. 누구나 네. 다 헷갈리는 거거든요. 네. 기관도 헷갈리고 개인도 헷갈리고 모든 투자자가 다 헷갈리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연준은 계속해서 두 가지 시그널을 동시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혼란스럽게 던져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뭐 이제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일단은 지난번에도 틀렸죠. 왜냐하면 이제 채권 트레이더들의 이제 그 설문조사에 대한 쪽에서는 9월달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가장 네. 높았고 네. 내년 1월이었는데 여전히 뭐 연준은 올해 인상한다라는 네. 그런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던져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도 주체별로 좀 체크 좀 맞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 여전히 뭐 시장에 대한 쪽은 외국인에 대한 매도 강도가 어제보다는 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1,900억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에서 300억 정도 매도였는데 코스닥이 41억 매도,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256억 매도니까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쪽이 자연스럽게 그래도 플러스를 유지하는 상황에 대한 쪽이 좀 더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쪽에서 선물 시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뭐 선물 시장 어제도 뭐 그렇게 별다른 큰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쪽 매도가 없었죠. 어제도 선물 시장 쪽에서 매도가 없었는데 오늘도 역시 매도 없이 약간의 매수 정도에 대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뭐 잠시 후에도 또 우리가 이슈 돌직구 시간도 하겠지만 우리 또 자동차면 또 이승원 대표 교수잖아요. 네. 자동차 전공, 우리 석사님, 네. 자동차 주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자동차 주식을 어떻게 보냐고요? 네, 눈으로 본다는 얘기, 그런 허접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폭스바겐 이후에 여하튼 어제 오늘 오르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은 안 되죠. 예. 말은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네. 워낙 싸니까 올라오는 형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뭐 자동차 주식 여기서 뭐 28만 원까지 19만 원까지 간다고 해서 네. 올해 고점이죠. 올해 네. 고점이 뭐 19만 원 근처까지 간다고 해서 이상할 거 하나 없죠. 네. 그래도 여전히 장부가 온던데. 20만 원도 싸죠. 20만 원도 싸죠. 25만 원도 싸죠. 25만 원은 안 싸죠. 25만 원 안 싸요. 안 싸죠. 그건 안 싸죠. 네. 근데 참고적으로 보면 네. 오늘 이제 어제 유럽, 네. 어제 이제 폭스바겐이라는 주가는 VOW인데요. 네. 심벌은 VOW인데요. 이게 미국에서도 거래되고 다 전 세계에서 거래돼요. 런던에서도 거래되고 다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주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거래되잖아요. 17%가 빠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딴 것들이 좀 올라갔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네. 그래서 벤츠도 올라가야 되고 BMW나 지금 올라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아우디는 폭스바겐이 같은 그룹이니까 의미 아니고요. 토요타라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움직인 게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만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뉴스가 네. 웃긴 게 뭐냐면 어제 나온 거잖아요.
어제 시장 반영 안 되고 오늘 올라가니까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아니죠. 어제 나온 게 어제 아니라, 나왔었어요. 아, 무슨 소리 하세요? 일요일 날 낮에 봤는데 제가. 아, 그러니까. 일요일 날 맞아라니까 어저께부터 올랐어야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올랐었는데 어제 내렸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일요일 날 오전에 운동하면서 뉴스를 봤거든요. 미국 뉴스를요. 그래서 이게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우리가 억까지는 계산이 잘 되거든요. 조단이 넘어가면요 계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좀 대박입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죠. 딱한 종목 팟캐스트와 두 남자 쇼가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네. 전체 화면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네. 팟빵을 일단은 들어가시면 되고요. 팟빵? 예, 팟빵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이튠스가 됐건 어디가 됐건. 저는 뭐 지금 방금 뉴스룸을 들었던 건데, 팟빵을 설치하시고 나면은 여기서 팟빵에서 검색을 딱TV라고 해서 뭐 검색을 해주셔도 되고요. 뭐 두 남자 쇼라고 해서 검색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딱TV 관련된 이 팟캐스트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이거를 이제 여기 밑에 보게 되면 구독하기가 있거든요. 구독 취소가 있고 여기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될 때마다 보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딱 한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죠? 네, 돈 드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더 좋은 거는 사실은 여기 들어오셔서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그죠? 여기 이렇게 후기를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근데 거기 막 욕해도 상관없어.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해더라도 우리는 대응은 안 해. 네네. 한 번도 답글을 쓴 적이 없어 우리가. 네네. 그래서 여기다 쿨하게. 왜냐면 한 번 안 쓰기 시작하니까 쓰면은 없어 보일까봐 계속 없어 보여.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뭐 별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별 누르는 거. 별 누르는 거 돈 들어? 돈 안 들죠. 돈도 안 들어. 네, 별 꼭 눌러주시고요. 에브리싱 공짜네. 에피소드별로도 이거 별을 누를 수도 있어요. 돈 안 들어. 이것도 이제 돈을 들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잘 생각나는데